자, 시험도 다 받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도 지나갔고 그럭저럭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최종 발표의 일정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할게요.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도 보니까 한 달 가리키고서 학기 말고사 보더라고. 그래서 이게 요새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 하고 있어요. 자,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날 밤 12시에 최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각 팀마다 최종 보고서를 냈으면 자기 팀 말고 다른 팀을 갖다가 그 분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팀 보고서를 가서 보고서 그 보고서에 대한 그 평가를 하고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어떤 점을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컨스트럭티브한 커멘트를 갖다가 해주는 거. 그게 12월 8일 밤 12시까지고 12월 9일 날 화요일 날 정오에 최종 발표 자료 제출이에요. 이거는 뭐 최종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은 발표 자료하고 보고서는 나눠가지고 하겠다 그래도 돼요. 총 10분 발표예요, 팀당. 그리고 최종 발표회는 12월 9일 날 화요일 우리 수업 시간, 그 시간에, 최종 발표회를 하고요. 평가 기준은 얼마나 일단은 참신하냐. 그리고 실제로 그 용도와 목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는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 물론 이제 얘도 높은데 얘도 높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뭐 이제 하다 보면은 얘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다 보면 얘가 좀 떨어지고 얘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다 보면 얘가 좀 떨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얘랑 사이에서 좀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참신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좀 참신하게 막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만들기 좀 힘든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는데 그 트레이드업 관계는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트레이드업 관계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했던 고객들의 요구사항 파악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컨셉 잡는 작업 그 다음에 그 컨셉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그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아키텍처 또는 구조를 갖다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이제 그 실제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평가 사항이 될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2학기, 후반부에 진행할 내용들을 갖다 포함하는 거니까 지금서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12월 9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12월 10일서부터 12일 사이에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UX나 HCI나 하는 그런 주제들을 갖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 한국 HCI 학회라는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러버스에도 써 있는데 그게 12월 10일서부터 12일 사이에 우리 여기 연희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갖다가 해보고 난 이런 부분에 재미가 있어서 앞으로 이쪽 부분을 더 공부를 하고 싶다던가 또는 이쪽 부분으로 내가 커리어를 개발하고 싶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학교에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학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하고 좀 이렇게 겹칠까봐 걱정되기는 하는데 학회를 갖다가 요 기간 동안에 하기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정해져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우리 학기말 가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학회는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등록해야 돼요. 예, 예. 따로 등록해야 되고 등록비도 만만치는 않을 거야. 그래서 혹시 여기 클래스에 있는데 내 정말 가고 싶은데 등록비를 갖다 내지 못해서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은 오세요. 예,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볼 테니까. 자, 또요. 실분 발표 저것도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럼. 저게 여러분들이 역전극을 만들기도 하고 수성극을 만들기도 하는 아주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중간에로 갈수록 이게 2학기니까 이제 뭐 취업을 하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 때는 딴 데는 이렇게 팀원들끼리 하더라도 꼭 학기 말 이 최종 발표 때는 전체 팀 멤버가 다 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서부터 독려를 많이 해줘요. 또요. 평가 보고서 같으니까 다른 팀이 평가한 것도 그 성적에 반영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것도 성적에 반영되고 이제 그게 우리 실라부스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 보고서를 내면은 그걸 갖다가 다른 팀한테 무작위하게 이제 다른 팀 멤버들한테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렇게 배포를 해요. 그러고서 두 가지를 평가를 해. 사실은 평가한다는 게 좀 우습진 하지만 첫 번째는 평가한 사람을 평가를 해. 평가한 사람을 평가할 때인데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내공이 얼마나 될까? 우리 은서가 내공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걸 갖다가 딱 보려면은 제일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을 해보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사담이긴 하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면담을 할 기회가 많아.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면담할 기회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갖다 면담할 때 물론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인포메이션은 받지만 그 다음에는 주로 나한테 질문을 하라고. 나한테 질문을 5분 면담이나 10분 면담이나 30분 면담을 하면은 나한테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들 아주 잘 나오는 멘트가 이거야. 열심히 생각해 왔는데 앞에 섰더니 다 하얗게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이 멘트가 제일 일반적인 멘트이긴 하지만 시간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질문들을 갖다가 해요. 그럼 그 질문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 주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든지 이 사람이 이쪽에 얼마나 내공이 있냐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웬만한 시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팀별로 이렇게 이제 각 개인별로 다른 팀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굉장히 좋은 얘기만 막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좋은 평가는 그 평가를 갖다가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 해당되는 팀에서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양질의 피드백을 갖다 해줬나 그런 걸 갖다 이제 피드백 주는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한 팀에 대해서 서너 명이 이제 평가를 할 테니까 그 평가된 점수를 갖다 합산을 해서 여러분들 동료들의 평가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최종 발표의 평가는 또 어떤? 최종 발표는 똑같이 이걸로 할 거예요. 이제 이 항목대로 하는데 평가자는 우리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평가자 모시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꼭 데리고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 먹으면 될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4월 달에 한국 HCI 학회 말고 미국 카이 학회 할 때에는 코엑스에서 하는데 4월 23일 날 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학회고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학회인데 그거 할 때 이제
작년에 가가지고 막 유치 운동을 벌였는데, 우리 한국에 알아, 서울에 알아, 막 이렇게 유치하는 운동을 갖다가 벌였더니 5개 나라가 경합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경쟁을 했는데, 걔네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싸이를 키노트 스피커로 불러주면은 한국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매니지먼트 회사 있잖아, YG? 거길 갔어요. 합정동에. 합정동에 그 YG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지하 1층에서 밥도 함께 얻어먹고, 그러고서 싸이를 초청을 해서 초청을 응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아마, 이게 전산학회인데, 싸이가 와서 무슨 말을 갖다 할 것인지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 오토데스크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 그 소프트웨어 회사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나한테 네가 싸이 데려오면 자기가 비행기 값을 갖다 대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걔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나 세계 일주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조만간 나 이거 끝나면 아마 세계 일주 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원하면은 상당히 많은, 아주 원해도 안 되는 것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 이 클래스에서도, 니네들이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누군가 빅피겨를 모셔가지고 또는 관련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분을 모셔서 평가를 갖다 듣고 싶다. 정말 그렇게 해볼까?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각 팀마다 한 명씩 위시리스트를 갖다가 쫙 내서 저런 거 안 돼. 근데 뭐 엑소 뭐 이런 거 안 되고 그거는 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 하여튼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혹시 이제 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혹시 들어와 가지고 커멘트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이쪽 관련 변리사나 특허 담당하는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든가, 뭐 SK텔레콤 사람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든가, 뭐 이런 위시리스트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근데 리크루팅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막 리크루팅 하려고 그러면은 정신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모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그러면은 지원을 갖다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그 발표자 뭐 제안이라던가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다 해야 된다거나. 그 팀 멤버만 하면 돼. 딴 사람 초빙하지는 마. 또요? 없어요? 오케이. 자, 이제 슬슬 우리 이제 수업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여러분들 낸 이 내용들 갖다 쭉 봤고, 우리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테니까, 우리 했던 내용들 갖다 조금, 복습을 갖다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에 했던 게 뭐였냐면, 트위치를 갖다가 일주일도 아니죠. 한 30분 만에 완전 정복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을 갖다가 울고먹기도 하는데 한 30분 해가지고 우리가 트위치를 갖다가 다 보고 그 트위치 안에 크게 3가지의 중요한 속성이 있다. 그 3가지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다. 이걸 갖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트위치라고 하는 게 시간도 좀 오래됐고 또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물리적인 상품들에 상당히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그대로 일반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이런 데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케임브리지 학파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현대 세상에 맞춰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하자면은 이런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다. 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템플릿을 갖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세 가지의 템플릿의 기초가 되는 어떤 그 방법론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했던 이런 트리츠의 이 세 가지 택틱들 중에서 그 중에서 세퍼레이션 택틱을 갖다가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 이 세퍼레이션 택틱이라고 하는 거는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제 걔네들을 갖다 실제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 attribute dependency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attribute dependency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에 가서는 지금까지는 아무 연관이 없는 두 가지의 팩터를 연관성을 맺게 해줌으로써 그 연관성을 통해서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게 이 attribute dependency였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attribute dependency를 하면서 두 개의 큰 컨셉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internal하고 external variable이라고 해서 internal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 걔네들을 우리가 internal variable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external variable들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변수들 이런 변수들을 갖다 external variable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dependent variable과 independent variable이라는 걸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y축에 있는 건데 이 y축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 상태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을 갖다 우리가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변화된다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internal variable이 이 dependent variable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independent variable은 그 변화의 기준이 되는 애들들. 그래서 얘네들은 internal variable도 될 수 있고 external variable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에 가서는 이 forecasting matrix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internal variable과 external variable들을 다 모아서 놔뒀을 때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이미 있고 또 아직은 없는 연관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걔네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프라미싱한 애들들 갖다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연관관계를 만들게 되면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내가 그런 연관관계에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과연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forecasting matrix를 갖다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서 그 칸을 갖다 채워가면서 이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인 saturated matrix나 degenerated matrix 모든 칸이 다 0인 경우 또는 모든 칸이 다 1인 경우를 거의 없는데 한 팀이 거의 이 saturated matrix를 한번 보여준 팀이 한 팀이 있고 다른 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요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매트릭스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미 일이 되어 있는 애들들 중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걸 갖다 구현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점을 갖다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적인 서치를 해보고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덕트 피지빌리티가 확보되고 프루븐 베네핏이 있는 것들 중에서 마켓 오퍼추니티가 큰.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강조했던 게 펑션 팔로우스 폼이다. 해가지고 일단 그런 연결고리를 한번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베네핏을 어떤 마켓에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PPT 3장을 갖다가 제출을 하는 걸로 했었고 다들 잘 제출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그 중간고사 오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을 텐데 아주 그 퀄리티 높은 그런 아웃풋을 제출한 팀이 많고 이렇게 그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부스트업이 좀 필요한 팀도 간혹가다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들 잘했어요. 굉장히 열심히들 잘했고 우리가 그 디테일한 커멘트는 각 팀의 이 평가, 각 팀의 자료의 제일 첫 번째 장에다가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 디테일한 커멘트는 그걸 보면 되고요. 발표자는 누굴까? 요번에는, 지금까지 잘 발표를 갖다가 안 했던 팀이 서프라이징하게 우리 그 1등으로 올라왔어요. 자, 요번에 첫 번째로 발표할 팀은 3조.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3조 앞으로. 굉장히 특색 있는 제품이고 또 상당히 한정된 세그멘트를 갖다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이 프로세스 진행하는 과정을 갖다 상당히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맛을 한번 연결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을 때, 네, 리워드라는
우리 집 아들한테 그거 하나 채워야 되겠다.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구체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우리가 또 피드백. 피드백은 보상이랑 좀 다른 게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은 내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피드백을 보시면은 혀의 압력이랑 색깔이 있는데 이게 혀가 어디에 위치됐는지를 하루 종일 이걸 끼고 다니면서 쓰다가 이걸 패치를 뗐을 때 혹은 뭐 기기의 다른 디바이스에서 보여진다거나 해서 혀의 압력에 따라서 해당 위치 색깔이 뭐 많이 되면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면 가 발음을 할 때 혀 위치랑 라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발음을 했을 때 그 혀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게 해서 자신의 발음이 어떤 부분이 어떤 발음을 잘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런 색깔로 이렇게 하면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세그는 청각만으로는 보청기조차도 좀 잘 안 들릴 경우에 그러니까 잘 안 들릴 경우에 그런 청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압력에 따라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람 세기랑 진동 강도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람 소리를 그분들이 잘 배우지 못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세분화된 펑션인데 바람 세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는 바람이 나오면은 그걸 이 디바이스가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청각장애인들이 강도나 목소리의 크기 이런 거를 조절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엄청 크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여기 디바이스에서 진동을 주는 방식으로 내가 얼마나 세게 말을 하느냐를 알 수 있도록 한다면은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호흡기관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가 세질수록 진동 강도가 높아지고 적정 수준까지 가면은 똑같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펑션 말씀드렸고, 그리고 베네핏은 청각장애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바람 소리를 내는 걸 어려워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청각장애인 분들 모두로 잡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좀 더 학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용 횟수랑 이물감입니다. 이거는 사용 횟수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구강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청장이 되게 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좁은데 그런 분들이 꼈을 때 이물감이 느껴지면 사용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 횟수에 따라서 형상 기억 소재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 이모에 맞게 최적화되는 디바이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타 디바이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베네핏을 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고양이과 정현진입니다. 질문은 코멘트인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좋은 향기로 인간이 후각이 되게 금방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향을 금방 맡아도 오히려 이게 무조건 강할수록 좋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그래서 헷갈리는 여러 가지 좋은 향을 먹어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물론 청각 장애인은 좋은 건데 저희가 막 외국어 학습할 때도 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은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알바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거 쓸 때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베스트 도전 만화에 자기 이름하고. 경영학과 이현정 베스트 도전 만화에 청각장애인이 그리는 웹툰을 보고 여러 개 생각한 게 있는데 듣다가 생각하는 코멘트거든요. 청각장애 그분 웹툰 그리신 분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청각이 없어서 이제 이런 발음하는 것도 듣는 경험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엄마가 해주시는 그 바람의 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발음을 익히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이 그분은 이제 수화 말고 구화를 사용하시는 분인데 구화를 사용하면 이제 입모양을 가지고 내용을 추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입모양을 가지고 하면 되게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대요. 뭐 예를 들면 새나 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입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게 샌지 맨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면 그것들 중에서 뭔가 선택지가 나오고 내가 여기서 들은 게 뭐가 맞아?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의 구어를 통해서 내가 피드백 받은 거를, 그러니까 받은 거를 내가 피드백할 수 있게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만화가 이름이 뭐야? 나는 김어걸이다? 근데 저도 제가 이 디바이스를 좀 생각하게 된 게 저도 아시는 청각장애인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조금 들을 수 있으신데 되게 어렸을 때 굉장히 혹독하게 어머니가 언어적인 훈련을 하셔가지고 이게 말로 의사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들어서 추론하는 것보다 입모양 읽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발음 같은 것도 되게 부정확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 점을 보면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아요. 저 도대원입니다. 질문인데요. 이렇게 많이 하신 거 보면 사용 횟수에 관한 게 아무래도 여기도 있고 전 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사용 횟수에 따른 이런 그 디펜던시를 정하게 된 계기는 정확히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희가 사용 횟수에 초점을 맞춘 거는 이 디바이스를 뭐 한 번만 쓰고 끝내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야 학습을 좀 똑바로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용 횟수 쪽에 아마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그 앞에 그 전 페이지 있잖아요. PPT. 이 처음에 한 건 그 피드백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사용 횟수 맞부분이랑 그 폼 3번에 이렇게 정확히 뭐 발음을 했을 때 색깔을 봤는데 이 부분이랑 단순히 사용 횟수가 많다고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그게 그러면 단순히 사용 횟수로 그런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게 그런 좋은 방향으로만 갈지가 좀 궁금이 들어서. 약간 제가 질문을 똑바로 이해를 한 게 맞다면 사용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맛이 강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기에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 사용 횟수가 늘어나면은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실력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그렇게 한 거고 처음이랑 밥맛이 똑같이 느껴진다면은 약간 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 2개만 더 받을게. 세 번째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피드백이 색깔로 나타나면은 패치를 입 안에 적시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패치를 내가 하루 종일 사용을 하다가 어차피 씻기는 씻어야 될 것 같아서 떼서 씻을 때 확인을 해보는 거랑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이 패치 혼자만으로는 이 디바이스가 한 개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다른 스마트폰에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거기서 또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감각기억이 엄청나게 빨리 사라지잖아요. 소리로 들은 거는 몇 초 이상 가지 않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만큼 피드백이 되게 즉각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뭔가 좀 다른 이 색깔은 바로 안 보이니까 좀 바로 느낄 수 있는 지각적인 경험적인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서 누구를 가자. 청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 폼 3에서 그 압력에 따라서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청각장애인 분들이 귀가 안 들리시는 거지 이 안에 압력을 못 느끼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가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리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혀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언어를 익힐 때 우리는 들어서 이게 비슷하구나를 알 수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뭐 그림, 뭐 혀 모양 그림 이런 걸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도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입술 모양 같은 경우는 그거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가아 발음을 할 때 나의 혀의 위치 이런 거를 진동으로 알려주는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그런 거를 알려주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백으로 우리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어떤 점들이 좋았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힘이 굉장히 파악하기 힘든 독특한 아이템을 잡았는데 아주 독특한 아이템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방식이 제가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펜던시를 갖다가 아주 다양한 디펜던시를 갖다가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걔네들 간에 어떤 디펜던시다 하는 이 함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이 부분이 참 좋았었는데 이 보게 되면 이런 함수들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함수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그 백그라운드가 뭘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건 다 이런 함수만 보여줬다고, 다 그런 함수만 보여줬는데 이제 가지고 온 이런 함수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창의적인 그런 디펜던시를 갖다 만들어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좋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난 영준이 이 커멘트가 굉장히 좋은 커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유니버셜 디자인 할 때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조교 선생님이 유니버셜 디자인 전공자여서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그래서 좀 가산점을 받았나? 아니야. 이거 할 때 없었어. 저 친구 오늘 아침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일반인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이걸 갖다가 어학이나 이런 특히 이제 스페인어나 뭐 이런 이 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그런 아이템에다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거에 말하자면 확장을 갖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고, 또 하나 나는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명한 케이스가 왜 보청기 케이스 있잖아요. 그 사회적 기업의 보청기 케이스를 참 재미있게 잘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그 사회적 기업화 할 수도 있는 아이템이 되겠구나. 잘하면. 특히 이제 청소년들, 청각장애인들, 이런,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렵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외국어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잘 봤어요. 아주 재밌게 잘 봤고, 또 한동안 그 테마를 갖다가 이렇게 스페시파이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 그 테마를 갖다 잘 스페시파이해서 잘 이렇게 스테이블한 궤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좋았어요. 수고했어요. 자, 우리 한 조 더 할게요. 다음 조는 1조입니다. 요번에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동안 이렇게 헤맸던 조들이 그 발표를 갖다 하게 되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장 먼저 한 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하고 있으면 요소를 선정을 하고 요소들은 다 리스팅을 해서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캐스팅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은 디펜던시를 만들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그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툴과 함께 저희는 저희 디바이스에서 가장 컨셉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0에서 1로 바꿔보자라는 생각에 좀 5가지 정도, 이거 외에도 많이 했지만 5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디펜던시를 만들고자 하였고, 그중 하나가 체력 소모와 재미 요소, 그리고 개와 견주의 거리랑 온도와 자기장, 그리고 날씨랑 경도, 그리고 산책 시간과 재미 요소, 친분을 쌓은 강아지 수와 재미 요소인데요. 이 중에 뭐 날씨나 체력 소모 같은 것들은 산책 경험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해서 선정을 하였고,
강아지랑 그 견주의 거리나 산책 시간 같은 경우에 현재 디펜던스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개줄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책 그 트래킹하는 뭐 디바이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재미 요소나 친분 강아지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책을 하면서 좀 강아지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재미를 많이 주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디바이스 컨셉 중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였고, 온도나 자기장 같은 경우는 아주 경험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말고도 많이 하면서 저희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기도 하고, 뭐 이거에서 이 두 가지 디펜던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에 고민을 많이 해서 5가지 아이디어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너무 지루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종이를 꺼내서 거기다 그래프를 막 이상한 걸 엄청 많이 그렸어요. 그 지그재그도 그리고 막 나오는데 계단식도 그리고 막 곡선도 그리고 이러다가 그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여기 저희가 뽑았던 이 선정했던 거를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아이디어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체력 소모랑 재미 요소를 했는데 저희가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강아지도 체력 소모가 되고 사람도 체력 소모가 되는데 그 재미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거? 약간 좀 떨어지면은 재미 요소 좀 줄였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면 다시 또 줘서 계속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봤고, 헬스할 때 인터벌 트레이닝 있다가 좀 쉬고 쉬고 할수록 체력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한 거는 자기장이랑 온도를 두 개를 다 보고 애견과 동물 사이의 거리를 봤어요. 그래서 디바이스가 산책을 시킬 때 강아지가 너무 가까우면은 발에 채이거나 뭐 강아지에게도 위험하고, 그리고 너무 멀리 가면 다른 사람들, 견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요소로 온도랑 자기장을 썼어요.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까우면 뭐 서로 같은 극이 되어서 조금 멀어지고, 너무 멀면은 다른 극이 되어서 조금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좀 상상을 해봤고요. 이거를 온도로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거리에 있을 때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고, 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좀 뜨거워져서 이걸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았고요. 다음은 날씨랑 경도인데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습도가 너무 많아지면은 강아지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너무 더러워져서 산책 시 견주가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는 신발을 좀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신발을 신기면 이게 습도가 높아지고 이게 단단해져서 장화가 돼서 좀 깨끗하고 미끄럽지 않도록 산책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나머지 두 개는 재미 요소 부분인데, 하나는 산책 시간과 재미 요소인데, 산책을 많이 시킬수록 좀 저희가 이건 약간 글래스 타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상을 했는데, 이 글래스를 쓰고 증강현실처럼 마치 카트라이더 하듯이 그런 화면이 나오면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산책을 시키면 견주도 좀 재밌게 지루하지 않은 산책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누적 산책 시간이 쌓이면 레벨이 계속 업돼서 맵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 재미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했고, 친분 강아지 수 같은 경우는 요즘 소셜 네트워크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애니팡 같은 거. 그래서 하트를 보내는 그런 친구들, 강아지 친구들을 많이 추가를 하면 애니팡에서 하트를 보내듯이 그런 소셜 네트워킹적인 요소를 추가하면 더 재미있게 산책을 시키고 강아지에게 또 친분을 많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5가지 아이디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네, 경영학과 박수진입니다. 저 그냥 컨셉 같은 건데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자기장이 이게 강도가 너무 강할 경우에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하신 거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것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온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바이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뭐 화상을 입힌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뭔가 색깔로 표시를 해서 또 뭐 멀리 가면 빨간색, 뭐 가까이 있으면 뭐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최 의원이. 네, 최혜원입니다. 저 약간
온도랑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온도 얘기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왜 온도를 고르셨는지 왜냐면 온도가 결국 피드백 방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피드백 방식을 좀 진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찾았거든요. 보통 아까 앞에서도 하셨듯이 색깔이라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가기 마련인데 왜 온도를 설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온도가 조금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게 사용자에게도 개에게도 좋은 경험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는데 막 되게 뜨겁거나 따뜻하면 좀 오히려 사용자에게 좀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온도를 선정한 이유는 저도 색깔이랑 진동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진도에서 온도나 향기나처럼 진짜 정말로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도 경험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왔고 그럼 물론 온도 뭐 뜨겁고 차갑고 이런 거는 적정 수준 안에서 조절하는 건 좀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그런 뭐 불쾌한 경험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불쾌한 경험을 줘서 뭐 행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게 막 너무나도 막 미친 듯이 불쾌하다 이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행동 유도의 그런 뭐라고 해야지 인센티브, 모티베이션으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경영학과 김강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그것을 평가하는 세 가지 척도가 있었잖아요. 약간 코멘트인데요. 지금의 아이디어 5개가 거의 산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외부 활동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견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얘와 놀아주고 싶은데 놀아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실내 활동에, 그러니까 실내에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좀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혼자 집에 있어도 다른 개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시장을 생각한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그 고민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이 가장 처음에 있었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헤맸던 것도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이 제쳐졌고 산책이라는 경험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네, 실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주인이 집에 없어도 강아지가 알아서 카톡해서 옆집 강아지 그런 진짜 그런 디바이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듣고 웃으셨다시피 되게 SF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런 물론 뭐라고 해야지 이 강아지의 그런 분리불안이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그 견주랑 시간을 오래 보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 강아지들을 많이 애견 카페 같은 데 많이 데려가는 그런 강아지 유치원처럼 푸는 방법이 있는데 경주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막 되면서 많이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애견 카페라는 그 강아지 유치원이 하고 있는 강아지 사회성 발달한 부분을 대신하고 싶었고 그 부분을 조금 실생활과 정말로 연결된 부분에서 대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아지 혼자 있는 시간을 지금 그렇게 막 하는 거는 다른 디바이스도 좀 많이 많더라고요. 뭐 카메라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애가 밥 나올 때 뭐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화상 채팅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많은데 그렇다면 좀 같이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좀 더 잘 보내는 그런 디바이스는 없을까 해서 산책이라는 경험을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태양자연학과 이영준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장 이렇게 땡길 정도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달라붙어요. 저런 걸 하고 스스로 텐션이 이제 적정한 거리에 있을 때는 텐션이 제일 강하게 잘 붙어야지. 이제 가까이 있을 때는 얘는 조금 막 내치고 멀리 있을 때는 당긴다든지 그런 끈의 텐션으로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볼 수 있을까요? 강아지의 친분과 재미 요소라는 부분에서 되게 강아지끼리 만나면 정보가 공유돼서 뭐 하트 주고받기 지금 사진 나오셨는데 재밌긴 한데 이러면 강아지와 주인의 인터랙션보다는 견주들 사이의 인터랙션이 주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강아지와 견주의 인터랙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아까 끈의 텐션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기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래서 끈보다는 좀 더
더 새로운 형태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두 번째 강아지와 견주와 이거 친분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의 목적 자체가 견주랑 얘의 관계를 엄청나게 강화하자 이렇다기보다는 강아지의 분리불안 증세를 조금 해결을 해서 그래서 견주도 행복하게 개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아지의 그런 분리불안이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강아지를 만나거나 견주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그냥 다른 강아지들을 좀 더 많이 만나게 해줘볼까 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나의 요소 정도로 썼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거를 함으로써 견주가 강아지들끼리 더 교류를 많이 시키게 하는 유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세결이하고 해서 둘까지 하고자 하자. 굳이 견주한테도 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자기장으로 포크 이런 걸로 사람들 어디가 개 어디 갈지 유도할 수 있다면 그냥 개 목걸이만 채워서 개가 산책 혼자 하고 올 수 있게 한다면 외국의 모든 도그워킹 하는 거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보다 외국 시장이 훨씬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개들도 이제 그 지역마다 이걸 하고 있는 개들이 모여서 소셜라이즈 할 수 있도록 다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사람이 오히려 안 들어가도 개들이 놀 수 있게 하는 거라면 지금 사람들이 도그워킹 할 시간이 없어서 이게 문제인 거라면 꼭 굳이 사람들을 kontrol해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코멘트.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미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중간에 개라는 게 되게 막 사실 걱정되잖아요. 같이 산책 가도 막 얘가 차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막 되게 훔쳐사는데 그렇게 혼자 다니다가 차에 치이거나 누가 가져가거나 이러면 있는데 정말 답이 없으니까 저희가 약간 사기가 같아요. 근데 그것만 잘 해주면은 이거 살 사람들 되게 많을 거야. 근데 그 경우에는 또 이제 견주들도 그 불안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외를 했어요. 그래도 야 새벽 7시에 나가서 끌고 다녀봐라. 야. 이거 아이디어 5개 중에 이제 3가지가 재미 요소랑 관련되어 있고 이후에도 재미 요소에 대해서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견주랑 이제 강아지랑 사람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재미 요소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맵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건 사람이 재밌어 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 요소를 나오게 생각했을 때 사람이랑 강아지 다르기 때문에 강아지 재미 요소는 좀 더 무엇일까 조금 더 차별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지난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산책이라는 경험 자체가 강아지에게 굉장히 필수적이고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에요. 근데 이 산책을 너무나도 귀찮아하고 방금 교수님도 새벽 7시에 출근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니 우리 집은 강아지 없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피로하고 되게 의무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그 행위는 너무 좋은데 산책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견주에게 너무 불행한 경험을 주고 이런 것들을 끊고 싶어서 그래서 견주의 재미에 좀 더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의 재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DOI 분석을 했을 때 강아지의 재미 부분은 많이 뭐라고 해야지 문제가 안 됐던 그렇게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세결이도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알지만 제일 이렇게 보기에 참 처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녁 7시에 와이셔츠 입고서 퇴근하자마자 저거 들고 개 산책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측은한 사람들 중에 하나여서 아마 그런 거 많이 봤죠, 세결이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이런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역시 이 팀도 마찬가지지만 좋았던 점은 이런 디펜던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난 오늘 처음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디펜던시를 그냥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케임브리지 학과에서 얘기했던 거는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펑션 follows form이니까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휴리스틱이 될 수 있겠다. 니네들이 방법론 하나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나머지 팀은 내가 그냥 발표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팀은 우리
구조는 예, 우리 디펜던스 매트릭스 아주 포커싱 매트릭스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센슈얼 저지멘탈 컴포지셔널 별로 하나씩을 이렇게 쫙 해서 이 굉장히 이 경험, 인간의 경험이라는 걸 갖다가 포커스를 갖다가 잘해서 만들어줬다는 점들이 좋았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맨 마지막에 요게 조금 아쉬웠어.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이제 앞에 있었던 요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스토리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7조는 상당히 이 포캐스팅 매트릭스만 봐도 저 시장 되게 포화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알 수 있게 일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에 지금 진출을 갖다가 하려고 있어서 이 틈새를 갖다가 잘 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이 디펜던시를 갖다가 조금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은 더 재미있는 디펜던시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지금 있는 디펜던시가 이 본문 내용하고 조금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디펜던시 그림 쪽을 갖다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우리 8조. 8조는 우리 시각 쪽으로 이 포커스를 갖다 어디에다 줬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레이팅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아이디어들 2개를 갖다가 이제 했는데 그 2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 레이팅을 해가지고 각각을 갖다 평가했다는 점, 그런 점들도 꼭 괜찮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조. 10조는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노테이션 이해가 잘 안 됐어. Y는 뭐고 N은 뭘까? 막 0은 뭐고 이건 뭘까 하는, maybe는 뭘까? 이거 이제 나중에 그런 좀 커멘트를 갖다 달아줬으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그 팀에서 원하는 내용이 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 템플릿을 가지고서 이런 아주 정밀한, 이쯤은 아주 프로토타이핑을 갖다 벌써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긴 어떤 디바이스다 하는 것들을 갖다 미리 하고, 이런 프로젝션을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갖다가 프레젠트 하는 것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많이 벌쳐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컨셉을 도출하는 그런 시기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조는 이번 주에는 깔끔하게 만들어서 잘 정리를 하긴 했는데 힘이 좀 빠졌나 봐. 그래서 한 주 쉬었다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갖다가 잘 못 써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이때는 굉장히 여유있게 페이지를 써가면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요 파트가 중요한데, 이 파트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많은 페이지 썼었으면 어떻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6조는 열심히 하기는 했고, 잘 진행하기는 했는데,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 디펜던시가 없어요. 요번에 이 2조는 부들레깅을 다시 여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들레깅을 가지고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는 아주 재미있는 발상인데,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하려고 했던 건 디펜던시인데 디펜던시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우리 4조는 이 기존 제품들하고의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지금은 좀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다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노력을 갖다 조금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거기까지 해서 전체 팀 발표를 받고요. 혹시 전체 팀 발표랑 관련돼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펜던트 바리어블을 갖다 선정하고 걔네들 사이에 다른 팀처럼 이렇게 디펜던시를 갖다가 어떤 디펜던시를 줘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드러내 줬어야 되는데 그 파트가 없더라고요. 네? 자, 각자 팀에 대한 내용이면은 각자 쉬는 시간에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면은 지금 해도 돼. 지금이.
발표하신 팁을 보면은 수축 있잖아요. 디펜던트 베리어블. 거기들의 특징이 이제 낮고 높은 어떤 정도의 차이, 약간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베리어블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들어갈 수 있는 베리어블 중에서 그런 특성이 없는 그런 베리어블도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트리뷰트 디펜던시가 적용이 되는지. 뭐 적용될 수 있지만 하여튼 리니어 함수는 아니더라도 넌 리니어 하더라도 관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함수화할 수 있으면은 디펜던스 베리어블 쓸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좀 있어. 대원이. 무대원입니다. 저희도 할 때 많이 공유했던 분이 펑션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형태에 많이 따른 제품이 아니라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무래도 기능상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폼에 따른 기능을 이렇게 도출해내기가 엄청 어려웠고 솔직히 지금도 그 부분이 명확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설명만 디펜던시를 갖다가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제 function follows form이라고 해서 그 form이라고 하는 거가 이 dependency 테이블의 forecasting matrix에서는 그 dependency가 form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dependency, 그래서 우리 저 1조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 dependency를 갖다가 form으로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게 어떤 펑션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걸 찾아보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 15분서부터 시작할게요.